친구들 안녕. 밥 잘 챙겨 먹었어요? 아니, 밥 먹을 시간이 많이 지났다. 전 김밥이랑 컵라면 먹었어요. 친구들도 좋아하는 거 먹었어요? 그냥 보고 싶어서 왔어요. 오랜만에 온 것 같기도 하다. 그냥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약간 그냥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좀 머릿속이 좀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머리를 비우고 싶기도 했고, 그래서 오랜만에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도 친구들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고, 근데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예민한 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알아차려지는 것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조금 덜 보고 덜 느끼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알지 않아도 될 것들까지 알게 되니까 오히려 머리가 더 복잡해지는 것 같고 마음에도 그런 더 요란한 그런 경계거리들이 찾아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 중에서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도 있고 여러 부딪히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많아서 그런 것들과 전혀 무관하게 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제가 언젠가 느꼈던 그런 것들처럼 어떤 공간에 있더라도 그냥 딱 내가 몰입할 수 있는 어떤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내고 그런 부분도 많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말들을 듣고 정화하고 해독하고 이런 과정들도 중요한데 또 안 듣는 이만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뭐, 뭐 그런 경계가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평온한 상태이기도 한데 또 듣게 되면 또 약간 그런 마음에 그런 혼란이나 이런 것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수양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내 내면을 더 가다듬고 마음 그릇을 더 키워야 된다. 항상 아직도 부족함이 많고 멀었구나 이런 생각은 늘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맙게도 이렇게 부족한 저한테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스승님들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 새삼스럽게 더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스승님이라고 하면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내게 하는 것도 스승님이고 또 정말 나한테 이렇게 내면에 어떤 울림이나 자극 같은 것들을 줘서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좀 더 마음들이 열리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을 가르쳐주는 진짜 스승님들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에 진짜 고맙고 또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가능한 한 내가 좀 더 배울 점이 많고 그런 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고 그런 마음은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도 부족함이 많고 늘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들을 받으면 이렇게 좀 더 빠르게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고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은 늘 드는 것 같고 또 제가 생각하고 느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아낌없이 다 나눠주고 그렇게 갈 생각이니까 그런 마음들 또 친구들이 잘 잡아서 마음 안에 잘 새기고 그러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진짜 진짜 시끄럽다 보니까 일부러 안 들으려고 차단하고 있거든요. 너무 내 머릿속과 마음이 어지러워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스스로 그냥 어떤 그런 정화의 시간 이런 거를 좀 가지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지 않을 것들은 좀 안 보려고 하고 알아서 이렇게 내려놔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일부러 어떤 소리들을 차단하고 이렇게 그냥 어떤 내가 집중할 부분만 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발견한 게 된 게 배워나가겠다 그런 마음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진짜 뿌듯하고 행복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늘 얘기하지만 진심 어린 마음과 사랑은 시간차가 있어도 꼭 사람들이 알게 된다, 이런 거는 처음부터 쭉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그런 가치들이 뭐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고 이러는 거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음, 뭐 모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들도 다 다르고 인식하는 바들,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아보거나 그런 개인적인 시간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론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내가 마음을 낸다고 해서 그것들을 알아봐주고 못 알아봐주고 이런 거에 또 얼마나 중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 바람이나 기대 없이 시작한 마음이라는 걸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욕심이 자랐구나. 그래서 진짜 처음에 먹었던 마음, 그렇게 초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을 내가 잊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란 욕심을 좀 더 내려놓고 비워놓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거에 비하면 엄청 정말 뭐 고마운 마음들을 엄청 많이 얻었잖아요. 진짜 이거 눈물 나는 멘트 같은데, 저보다 저를 더 사랑한다고, 진짜 목숨처럼 여긴다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진짜 눈물 날 것 같고 목이 메어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진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런 고마운 마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진짜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야 된다. 이거는 평생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야 될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 늘 잊지 않으려고 노력할게요. 항상 고맙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르침들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좀 더 배우도록 하고 그렇게 더 노력할게요. 고맙습니다. 책 읽어드릴게요. 존재의 본질. 로고테라피에서 이렇게 책임감을 강조한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로고테라피의 행동 강령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인생을 두 번째로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지금 당신이 막 하려고 하는 행동이 첫 번째 인생에서 이미 그릇되게 했던 바로 그 행동이라고 생각하라. 이 말처럼 인간의 책임감을 자극하기에 좋은 말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첫째, 현재가 지나간 과거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둘째, 그 지나간 과거가 아직도 변경되고 수정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교훈은 인간으로 하여금 삶의 유한성은 물론 그가 자신과 자신의 삶으로부터 성취해낸 결과의 궁극성과도 대면하게 만든다. 로고테라피는 환자가 그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도록 하기 위해 노력한다. 무엇을 위해, 무엇에 대해, 혹은 누구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환자 스스로 판단에 맡긴다. 심리치료사 중에서는 로고테라피 치료사가 환자에게 가치 판단을 내려주고 싶은 유혹을 가장 덜 받는다. 왜냐하면 이들은 환자가 가치 판단을 내릴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자가 자기 삶의 과제를 사회에 대한 책임에서 찾을지 아니면 자기 양심에 대한 책임에서 찾을지 판단하는 것은 그 자신의 몫이다. 하지만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삶을 단지 자기에게 부과된
임무 관점에서 해석하지 않고 자기에게 그 임무를 부과한 사람의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로고테라피는 가르침도 아니고 설교도 아니다. 도덕적 훈계와 거리가 먼 것처럼 논리적 추론과도 거리가 멀다. 비유를 하자면 로고테라피 치료사가 하는 일은 화가보다는 안과 의사가 하는 일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화가는 자기 눈에 비친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애쓴다. 반면에 안과 의사는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해주려고 노력한다. 로고테라피 치료사의 역할은 환자의 시야를 넓히고 확장하는 일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잠재되어 있는 의미의 전체적인 스펙트럼을 환자가 인식하고 볼 수 있도록 해준다. 인간은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잠재되어 있는 삶의 의미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을 통해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진정한 삶의 의미는 인간의 내면이나 그 정신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구조적 특성을 나는 인간 존재의 자기 초월이라고 이름 지었다. 이 말은 인간은 항상 자기 자신이 아닌 그 어떤 것 혹은 그 어떤 사람을 지향하거나 그쪽으로 주의를 돌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성취해야 할 의미일 수도 있고 혹은 그가 대면해야 할 사람일 수도 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잊으면 잊을수록 스스로 봉사할 이유를 찾거나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는 것을 통해 그는 더 인간다워지며 자기 자신을 더 잘 실현시킬 수 있게 된다. 소위 자아실현이라는 목표는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자아실현을 갈구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자아실현은 자아초월의 부수적인 결과로서만 얻어진다는 말이다. 이제 우리는 삶의 의미란 끊임없이 변하지만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로고테라피에 의하면 우리는 삶의 의미를 3가지 방식으로 찾을 수 있다. 무언가를 창조하거나 어떤 일을 함으로써,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시련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삶의 의미에 다가갈 수 있다. 첫 번째 완수하고 달성하는 방법은 아주 분명하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에는 약간의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삶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것, 선이나 진리, 아름다움을 체험하는 것, 자연과 문화를 체험하거나 다른 사람을 유일한 존재로 체험하는 것, 즉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 사랑의 의미. 사랑은 다른 사람의 인간성, 가장 깊은 곳까지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사랑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본질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 사랑으로 인해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과 개성을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그 사람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볼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사랑의 힘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깨닫도록 함으로써 이런 잠재 능력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로고테라피에서는 사랑을 소위 승화라는 의미에서 성적 충동이나 본능의 단순한 부수 현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사랑은 섹스와 마찬가지로 지극히 근원적인 하나의 현상이다.
섹스는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그 안에 사랑이 담기는 순간, 아니 사랑이 담겨 있을 때에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신성화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부산물 정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 사랑이라 불리는 궁극적인 합의로 경험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삶의 의미를 찾는 방법은 실현을 통해서이다. 실현의 의미,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운명과 마주쳤을 때에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유일한 인간의 잠재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잠재력은 한 개인의 비극을 승리로 만들고 공경을 인간적 성취로 바꾸어 놓는다. 상황을 더 이상 바꿀 수 없을 때 수술이 불가능한 암 같은 불치병에 걸렸다고 생각해보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 명쾌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다. 한 번은 나긋한 개업의 한 사람이 우울증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왔다. 그는 2년 전에 세상을 떠난 아내에 대한 상실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아내를 이 세상 누구보다 사랑했다. 내가 그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에게 어떤 말을 해주어야 할까? 나는 그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 것을 제외하고는 말을 들 수 있는 대로 자제했다. 나는 그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선생님, 만약 선생께서 먼저 죽고 아내가 살아남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말했다. 오 세상에, 아내에게는 아주 끔찍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견디겠어요? 내가 말했다. 그것 보세요, 선생님. 부인께서는 그런 고통을 면하신 겁니다. 부인에게 그런 고통을 면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다. 그 대가로 지금 선생께서 살아남아 부인을 애도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서서 내게 약수를 청한 후 진료실을 나갔다. 어떤 의미에서 실현은 그것의 의미, 희생의 의미 같은 걸 알게 되는 순간 실현의 길을 멈춘다고 할 수 있다. 관점의 변화인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은 정상적인 의미의 치료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첫째, 그 절망은 병이 아니었으며 둘째, 내가 그 운명을 바꿀 수 없었고 그 아내를 살릴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나는 바뀔 수 없는 운명에 대한 그 태도를 바꾸는데 성공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최소한 자기가 겪고 있는 실현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인간의 주된 관심이 쾌락을 얻거나 고통을 피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어떤 의미를 찾는 데에 있다는 것은 로고테라피의 기본 신조 중의 하나이다. 자기 실현이 어떤 의미를 갖는 상황에서 인간이 기꺼이 그 실현을 견디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확실하게 밝혀두어야 할 것이 있다. 의미를 발견하는 데에 실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나는 단지 실현 속에서도 그 실현이 피할 수 없는 실현일 경우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을 뿐이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내 맘의 치유 같이 공부할게요. 당신 안의 갓난아기 치유하기. 어머니의 인격 안에 깃들어 있는 여성은 우리가 최초로 접촉하는 존재이다.
모든 것은 존재의 진정한 융합과 함께 시작된다. 아이는 어머니의 연장이며 그 둘 사이에는 뚜렷한 경계가 없다. 거기에는 신비스러운 공유가 존재하며 어머니로부터 아이에게로 그리고 아이로부터 어머니에게로 심리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다. 칼 스턴. 어머니가 자신의 몸과 충분히 접촉하지 않게 되면 아이에게 본능을 신뢰하는 데 필요한 유대감을 줄 수가 없다. 그 아이는 어머니의 품 안에서 쉴 수 없게 되며 결국 자기 몸 안에서조차 쉴 수 없게 된다. 메리언 우드만. 신생아기 공생적 유대 나는 너다. 나이 0에서 9개월 발달 단계의 양극 기본적인 신뢰감 대 불신감 자아 힘 대 희망 힘 대 존재 관계적 이슈 대 건강한 자기의 상호 의존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과정이요. 의심의 지표. 다음의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라. 각각의 질문을 읽은 후 잠시 동안 당신에게 느껴지는 감정들과 만나라. 만약 예라는 쪽으로 더 강하게 느꼈다면 예로, 아니라는 느낌이 든다면 아니오로 대답하라. 질문 내용 그리고 예, 아니오로 1. 현재 혹은 과거에 음식 섭취와 관련된 중독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과식, 과음 또는 과다한 마약 복용 등. 2.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능력이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믿기 어렵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당신의 욕구를 채워주어야 한다고 믿습니까? 3. 다른 사람을 잘 믿지 못합니까? 다른 사람을 통제하거나 관리하려고 합니까? 4. 신체적인 욕구에 대한 몸의 신호를 잘 느끼지 못합니까? 예를 들어 허기를 느끼지 않는데도 식사를 한다거나 자신이 얼마나 피곤한지를 잘 모르는 편입니까? 5. 신체적인 욕구들에 무관심한 편입니까? 규칙적인 식사나 운동을 소홀히 합니까?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5. 신체적인 욕구들에 무관심한 편입니까? 규칙적인 식사나 운동을 소홀히 합니까?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6. 혹시 버림받을까봐 두렵습니까? 연인 관계가 끝났을 때 절망적으로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7. 애정 문제 때문에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애인이 떠났거나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해 왔을 때 등. 8. 어디를 가도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편입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환영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다고 느낍니까? 9. 사회생활에서 가능한 남들의 이목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까? 10. 다른 사람들, 친구, 애인, 배우자, 아이, 부모 등 당신이 떠날까봐 두려워서 대인관계에서 지나치게 유용한 사람이나 꼭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까? 11. 가장 선호하고 주로 성적 공상에 빠지는 성관계는 오럴 섹스입니까? 12. 어루만져 주거나 안아주는 것을 많이 원합니까? 이것은 종종 당신이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그들을 만지거나 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13. 가치를 따지고 계속해서 평가하려는 강박적인 욕구를 갖고 있습니까? 14. 종종 다른 사람을 때리고 그들에게 빈정대곤 합니까? 15. 자신을 고립시킨 채 오랜 시간 동안 혼자 있곤 합니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다 소용없는 짓이라고 종종 느껴집니까? 16. 잘 속는 편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고 받아들이기보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편입니까? 정상적인 신생아기.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구체적인 욕구들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책의 104쪽에 나와 있는 도표에서는 건강한 자기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구조들이 대략 소개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들은 일종의 안내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세상 어디에도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 인간 발달에 대한 획일적인 접근은 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 탁월한 상담가인 칼 로저스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것이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내가 이해하기로 그 말의 의미는 나 자신의 가장 깊은 인간적인 욕구와 두려움, 열정 같은 것을 그것이 많든 적든 간에 모든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내가 나의 비밀을 나눌 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공감한다는 점이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잠재의식에 관한 책 읽을게요. 유능한 경영인처럼 잠재의식을 관리하라. 잠재의식의 불을 끌어내려면 유능한 경영인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이 유능한 경영인인지 알아보려면 과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된다. 유능한 경영인은 통찰력과 총명함을 갖췄기 때문에 각 업무에 적임자를 골라내 일을 위임할 줄 안다. 담당자에게 일을 위임하고 나면 유능한 경영인은 그 일에서 손을 떼고 담당자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 반대로 무능한 경영인은 사업, 과학, 예술, 산업, 교육 등 분야를 막론하고 무슨 일을 하든 타인에게 업무를 분배해 놓고는 끊임없이 참견한다. 확언할 때는 유능한 경영인의 자세로 확언하라. 잠재의식에 권한을 위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잠재의식은 만물의 이치를 꿰뚫고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자기만의 방식으로 확언을 이뤄줄 것이다. 확언하거나 해답을 구할 때는 잠재의식에 전달하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리라는 온전한 믿음과 확신을 지니고 잠재의식에 원하는 바를 구하라. 믿음과 확신을 갖고 모든 걸 잠재의식에 맡겼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바로 자신의 느낌을 확인하면 된다. 언제 어디서 확언의 응답을 받을지 끊임없이 걱정되고 불안하다면 이는 잠재의식의 지혜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다. 잠재의식에 바가지를 그만 긁어라. 부정적으로 걱정하면 실제로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고 만다. 바라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는 가볍게 생각해야 한다.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음은 무언가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 진리를 사실이라 생각하며 가슴으로 받아들여 진리를 살아 숨쉬게 하는 것이다. 진리를 의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그치지 말고 가슴으로 확언하며 진심으로 느껴야 한다. 성공과 실패, 건강과 질병, 행복과 불행, 부와 가난을 가르는 것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지닌 믿음이다. 부는 마음의 상태이며 빈곤도 마음의 상태다. 진정한 부자는 무한한 존재와 무한한 힘이 자기 안에 깃들어 있음을 아는 사람이다. 생각은 창조적이고 느끼는 것을 끌어당긴다. 상상하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창조적인 과정, 즉 잠재의식에 새긴 생각은 형태를 갖춰 삶에서 기능, 경험, 사건의 형태로 실현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다. 믿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믿음이 성공과 실패, 부와 가난, 건강과 질병을 결정한다. 잠재의식에 깃든 무한한 힘에 내재한 부를 믿으면 그 부를 경험할 것이다. 눈앞에 닥친 문제가 너무나 버거워 보일 때는 아프거나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확언하며 긴장을 풀어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확언할 때는 그 사람이 빛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그려라. 확언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확언하라. 이렇게 확언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생각은 창조적이다. 모든 생각은 현실에서 발현되는 경향이 있다. 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생각을 조종할 수 있다. 생각은 사물이다. 성공, 성취를 향한 생각과 상상은 그 생각과 상상에 맞는 것을 당신에게 끌어당겨 준다. 마음이 평안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 몸을 진정시키고 모든 것을 아는 잠재의식의 무한한 지성을 생각하며 마음을 평안히 다스려라. 현재의식이 평안하고 몸이 편안할 때 잠재의식의 지혜가 표면으로 드러날 것이다. 과거를 덮어두고 다시는 해묵은 원한이나 불만을 곱씹지 마라. 지금 당신이 하는 생각이 미래의 현실로 나타난다. 조화, 아름다움, 사랑, 평화, 풍요를 꾸준히 체계적으로 생각하라. 그러면 멋진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잠재의식에 내재한 무한한 부를 생각하라. 조화, 평화, 기쁨, 사랑, 인도, 올바른 행동, 성공을 생각하라. 더욱 풍요로운 삶을 생각하면 당신 안에 깃든 힘이 발휘된다. 당신이 지금 바로 이곳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잠재의식이 도와줄 것이다. 생각은 실체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오늘도 또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생각하지만 진짜 친구들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그런 것보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스스로를 정말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명품이라고 그런 사실들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친구들이 먹은 마음이나 의지 이런 정신적인 부분들을 꺾을 수 있는 것들은 단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명품이라고 그렇게 귀중하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꺾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마음들은 늘 품고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죽어서 없어지지 않는 한 어떤 험한 상황에 있더라도 그런 마음들이나 그런 의지들이 사라지진 않는다. 이렇게 늘 기억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 책을 읽어드리는 이유도 그거예요. 진짜 그렇게 포로로 잡혀서 뭐, 뭐 얼마 전까지 동료로 지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랬던 친구가 죽어도 시체가 되어도 그 사람이 가진 것들 중에 스스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찾아가고 그렇게 생존의 의미, 진짜 본능적인 것들만 남는 그런 순간에도 이 사람들이 정말 살아남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됐던 거는 그 순간에서조차 농담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농담으로 그렇게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또 그 극한의 상황 자체를 아주 재밌는 상황으로 그렇게 돌리는 것 그렇게 생각의 전환, 관점을 변환시켜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꼭 읽어드리고 싶었던 게 그런 데 이유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 있거나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친구들 마음 안에 그런 단단함들을 심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단단함으로 친구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라. 그래서 어떤 힘든 시간을 보냈더라도 진짜 그런 예쁜 마음들을 잃지 않고 그런 순수한 영역들을 마음 안에 담고 있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눈물나게 고맙다. 이 말들을 꼭 전해주고 싶었고 살아있어줘서 그 마음 그 자체로 정말 고맙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리고 또 친구들이 가진 그런 영민함이나 재능들은 정말 특별하다. 그런 스스로의 재능들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들, 또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정말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 순간들, 그런 고마움들에 대해서 단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고양이 발이라도 고양이 손이라도 우리가 늘 사회에 기여하고 이렇게 우리가 받은 마음들에 대해서 늘 돌려주고 그런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친구들은 지금도 그렇게 잘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충분히 더 많은 부분에 그렇게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늘 친구들이 그럴 수 있는 큰 마음을 지닌 사람이라는 거, 그걸 늘 기억하세요. 그리고 늘 하고 있지만 눈앞에 있는 당장의 이득은 그렇게 큰 이득도 아니고 그런 욕심 어린 마음을 낼수록 자기의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지지, 그런 것들은 내 발을 거는 그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봐라. 멀리 보고 미래를 계획하고 항상 숲을 보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있는 각자 위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의 대표를 맡고 있는 부분들은 진짜 그런 사회 추구가 아니라 정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는 마음, 그리고 그런 국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어떤 부분으로 펼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스스로 양심에 아주 날카로울 정도로 그렇게 비춰보고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그런 것들로 가면 안 되고 스스로의 기준을 비춰봐서 나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댈 수 있는가, 이 부분도 어떤 부분으로 보면 그런 진실들이 되게 아프게 다가오더라도 아픈 것도 그렇게 직시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스스로 발전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런 아무리 혼탁해진다고 해도 그런 혼탁함 속에서도 우리는 꽃을 피울 수가 있다. 그리고 늘 맑은 정신과 맑은 마음을 갖추지 않으면 이미 죽어있는 사람이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늘 살아있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 여기에 중요한 중점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진짜 자국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고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또 다른 나라들과 협력을 이루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진짜 중점을 두고 봐야 될 나라는 중국이랑 인도, 이 두 나라는 정말 중요하다. 놓지 말고 가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러 나라들도 다 중요하지만 이 나라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놓지 말고 협력 관계로 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친구들이 어떤 하루를 살아왔을지라도 고생 많았다고 마음으로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토닥토닥. 고생 많았어요. 마음으로 안아드릴게요. 친구들 항상 보고 싶고 오늘도 엄청 많이 보고 싶어서 찾아왔고 엄청 많이 사랑해요. 100만 번 볼뽀뽀도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산책 갔는데 진짜 바람이 이렇게 볼을 만지는 그런 바람, 피부에 닿는 이런 바람 느낌이 봄바람인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저 추위 좀 많이 타는 편인데 반팔 입고 가기에도 좀 괜찮았어요. 물론 아침 저녁으로는 일교차가 있으니까 그런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뿌띠 스카프 이런 귀여운 스카프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꼭 챙겨서 하고 또 그런 마트나 어떤 그런 약간 추운 공간이 있잖아요. 특별히 그런 데는 또 이렇게 바람막이 같은 거 잘 챙겨서 입고 또 각자 체온은 다 다르니까 자기 체질에 맞게 그렇게 옷 같은 거 챙겨 입으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런 날씨나 이런 거 참조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봄꽃들이 많이 폈어요. 진달래도 폈고 매화도 폈고 산수유도 폈고 개나리도 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새순도 막 작게 엄청 조그만하게 그렇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루하루 그런 모습들 보는 게 진짜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데 진짜 행복한 마음이 들었고 하늘색도 너무 예뻐서 그래서 그런 자연을 많이 느끼고 자연 속에서 또 그런 마음의 정화도 하면서 그렇게 많이 행복한 요소들을 많이 발견하고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발견한 모든 마음들 그런 행복들 친구들한테 고스란히 다 줄 수 있게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도록 더 노력할게요. 그리고 정말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런 감사한 마음들, 그런 마음의 깊이들을 제가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마음들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할게요. 늘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저도 그거에 보답하는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친구들의 행복을 늘 기원하고 그렇게 친구들의 어떤 마음의 응어리나 그런 슬픈 부분들을 늘 보듬어주고 안아주려고 그렇게 노력할게요. 그리고 진짜 늘 예쁜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가 같이 많이 웃고 행복한 길들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간다면 더 좋은 세상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먹은 마음과 생각 이런 태도들은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그런 다 세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크다. 그리고 그런 모세혈관의 조직들처럼 그렇게 잘 소통이 되고 원활하게 막히지 않는 그런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또 따뜻하고 포근하게 그렇게 잘 잘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굿나잇. 안녕.